자, 아무튼 48번으로 가보자.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어제 했던 거다, 그치? 48번. 두 분수를 뭐 하래, 48번? 곱하래. 자, 재우씨. 네. 자, 48번. 두 분수를 곱한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약분한다, 그치? 약분을 할 거야. 근데 분모 분자에 있는 수 또는 식이 너희들이 보자마자 약분될 게 보여? 보이면 제일 좋고. 근데 안 보이겠지, 거의. 지금 문제는 보일지 몰라. 근데 나중에 분명히 식이 복잡해지면 안 보일 거야. 그래서 뭐 하도록 하자? 일단 인수분해. 그렇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놈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보이지? 또 합차. 자, 그 다음에 뒤에도 뭐야? x 마이너스 3y. 자, 분모는 뭐야? x 마이너스 3y의 제곱으로 보이냐? 네. 자, 그 다음 곱하기 분모에 있는 거 뭐야? x로 묶어주면 그렇지. x 플러스 3y.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 있어? x 마이너스 3y. 자, 그러면 약분 남은 거는 x분의 1. 어때요? 정말 쉽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약분을 하는 거고 49번 같은 나눗셈은 뭐 하면 돼? 너희들이 어차피 인수분해 하느라 한 번 더 식을 쓸 거니까 그때 곱하기로 바꾸면서 분모 문제 뒤집어 버리면 좀 편하겠다, 그치? 알았지? 네. 자, 그래서 몇 번으로 갑니다? 52번으로 갑시다. 52번은 뭐야? 너희들이 이거 시그마 하면서 너희들이 자주 봤던 표현이기는 해. 플러스 점점점점 플러스 시그마로 고치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만났던 문제가 뭐가 있었을 거거든.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100 곱하기 100분의 1 봤어 안 봤어? 101분의 1 이거 봤을걸? 이 문제가 시그마에서의 문제고 지금은 뭐야? 그걸 fx라는 식으로 해서 함수처럼 표현을 해놓은 거, 식처럼 표현을 해놓은 거. 그 녀석이야. 결국 뭐야? 1 넣고 2 넣고 100 넣고 하다 보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해서 아까 썼던 거 100 곱하기 101분의 1. 그치?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분수들을 겁나게 많이 더해요. 방법은 두 가지일 거야. 하나는 통분일 수도 있고 하나는 부분분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준영아 얘는 부분분수야 통분이야? 그렇지. 부분분수다. 그렇지? 왜? 하나씩 겹쳐 있는 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준영아? 네. 그러면 이제 부분분수로 바꿔보자. 자, 준영아. 요 녀석 하나만 부분분수로 바꿔봐. 얼마야? 그렇지. 자, 2-1, 1분의 1. 그렇지. 곱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 뒤에서 앞에 거 빼다 보면 항상 1. 분모에 항상 1이 들어간다. 그렇지? 그래서 1분의 1로 묶어놓고 생각을 하면은 남은 게 뭐야?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어디까지? 100분의 1 마이너스 101분의 1까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2분의 1 사라지고 3분의 1 사라지다 보면 남는 게 결국 1 마이너스 101분의 1이니까 답은 뭐야? 101분의 그렇지 100. 오케이 똑똑하구만. 됐죠? 아니면은 이게 시그마에서 풀게 되면 너희들 했었을걸?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x가 얼마부터?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어디까지? 뭐 100까지 이렇게 했을 때 시그마 안에서 식 자체를 부분분수를 써버리면 좀 편하다. 그치? 그 다음에 뭐 하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방법도 있다. 알았지?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아니야, 하지 말자. 그래, 하나 더 질문. 시그마에서 연습했을 것 같은데 fx를 줄까? 그냥 이제 수로 줄까? 수로 줄게. 자,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해서 100 곱하기 102분의 1. 자, 풀어보세요. 시그마가 뭐죠? 아, 미안. 그냥 너는 이제 수혈했던 애들만. 그냥 이렇게 풀 수도 있었다. 이렇게 풀었던 문제가 있었다 정도. 넌 뒷부분은 안 하고 있으니까. 알았죠? 수열의 합을 시그마라고 불러요. 합점. 더워. 아우. 자, 기기. 마지막 답을 막 통분을 하면서 정리까지는 안 해도 돼. 그냥 풀어보세요. 덥다. 시원한데. 보라색 분필이나 하나 사야겠다. 풀었니?
준영아, 넌 왜 안 풀어? 저거요? 이거는 풀 수 있어. 저 시간으로 풀나지 않죠? 아니야, 뭐 그냥 풀라고. 아니 그 정도. 너 가만히 있어. 시간으로 풀지. 아니 뭘? 시그마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이거고. 저 녀석은 풀 수 있어. 자, 다들 풀었지? 결국 부분문수로 변형해서 더하는 거 준이 잘 봐. 자, 너희들 뭐 시그마 했던 애들은 거기서 워낙 많이 풀어왔어가지고 뭐 잘 할 텐데 얘를 좀 더 쉽게 풀도록 하는 방식도 있기는 해. 근데 나는 그거는 잘 안 써가지고 일단 너희들은 분수들의 합이니까 부분문수를 쓸까 아니면은 통분을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치?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나아가 보면 뭐가 있어? 3 곱하기 5분의 1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100 곱하기 102분의 1 할 때 분명히 하나씩 겹쳐 있기는 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부분문수로 갈 거야. 그래서 부분문수로 가지게 되면 뒤에서 앞에 거 빼봐. 얼마야? 2. 얘도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 전부 다 2니까 2분의 1이 전부 다 붙어 있어서 한 방에 묶어버리고 나면 남은 것들은 얘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근데 한 번 더 쓰면은 아까처럼 소거되는 게 바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그치? 그때는 뭐 해봐? 한 번 더 써봐. 다들 잘 배워봤지? 그래서 한 번 더 써가지고 소거되는 형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지. 그럼 그 형태 그대로 하나 더 나가고 하나 더 나가고 하나 더 나가더라도 계속 똑같은 형태로 소거가 될 거야. 근데 아까처럼 그 다음 거에서 바로 소거되는 경우면 마지막에 몇 개만? 하나만 써줘도 되는데 지금처럼 하나 건너뛰고 소거가 되는 게 보이면 뒤에 몇 개를 써주세요? 2개를 써주세요. 그래서 이거 전에 거부터 쓰는 거야. 99 곱하기 101 아니지 분의 1 빼기 101분의 1 그리고 하나 더 제 100분의 1 빼기 102분의 1까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거되는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이행해 주는 거야. 그 형태만 뒤에 거 다음에 앞에 거 그러면 뒤에 거 다음 번째 앞에 거 뒤에 거 다음 번째 괄호에서 앞에 거 이런 식으로 소거하는 거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쭉 남은 거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로 묶어주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빼기 101분의 1 빼기 102분의 1 나와서 이거 정리하면 답이 나올 거야. 알았지? 어이. 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지? 시공 했던 애들은 그래도 좀 연습했는데 안 했던 애들이 있어서 여기는 너 혼자뿐이구나. 어? 지금 우린 무슨 수업이야? 아, 주말반이지? 네. 수원인 줄. 예지 왜 안 왔지? 나 이러고 있었네. 예지랑 소정이 왜 안 왔지? 이러고 있었네. 병신인가? 네. 자, 54번으로 가보자. 자, 어제 했던 거다, 그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는 반드시 너희들 학교 시험에서 유리함수로 물어보든 무리함수로 물어보든 한 번은 물어볼 거다, 알았지? 네.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볼 건데 얘는 너무 기초문제라서 요거보다는 좀 더 어려워지기는 할 거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정역은 실수 전체 입합이다. 끝났다, 그치? 어제 했었나 이거? 안 했지? 정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얘가 뭐 바보지. 그치? 정역은 우리가 그냥 넣을 수 있는 값으로만 해당을 하기 때문에 분모에 0이 들어가도록 하는 0은 빠져야 된다, 그치?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럼 여기서 보통 3번 보기 봐봐. 3번 보기는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오케이? 자, 2번 점근선, 1번 정역 또는 치역, 4번 원점에 대한 대칭성 물어보고 5번 직선에 대한 대칭. 4번과 5번도 역시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는 많아.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아마 저 보기들이 조금 대체가 될 거야. 그 대체되는 보기가 몇 번에 있냐면 58번에 하나가 있거든요. 58번 한번 풀어보세요.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주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봤자 뭐 워낙 쉬운 거라. 어때요? 정말 쉽죠? 뭔가 나도 유행어를 만들어 볼까? 어때요? 정말 쉽죠? 이거는 따라하기가 힘들어. 맞아요.
따라하기 쉬워야 유행어인데, 그치? 확실하구만, 이런 것처럼. 어때요? 정말 쉽죠? 이거는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쓸 일이 없어요? 아니지, 너가 이제 친구들한테 막 풀어준다면 어때요? 정말 쉽죠? 이러는 거지. 학교에서. 보통 여기 있는 애들 뭐야? 질문을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는 애들이잖아, 너희들이. 안 물어보지 않을까? 이거 아닌데? 제 친구는 공부 많은 아, 많이 한다고? 거. 아, 그렇습니다. 뭐라고? 어때요? 정말 쉽죠? 뭐 죽을라 그래? 어때요? 정말 쉽죠? A석에서는 쉬워. 어? 아니. 자, 됐냐? 여기서 몇 번을 보냐면 니은 4분면 얘기. 아까는 평행이동 한 유리함수냐 안 한 유리함수냐? 안 한 유리함수다 보니까 지나는 4분면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4분면에 위치하는지 그냥 우리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했던 그 녀석, 그 얘기인데 58번 문제는 이제 평행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어보기 힘들다 그랬지. 점근선을 기준으로 만든 가상의 좌표평면상에서 1, 4분면, 3, 4분면 방향이 있어요, 2, 4분면, 4, 4분면 방향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지나는 4분면을 주로 물어볼 거고, 그럼 니은을 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지난 4분면, 그렇지. 찾기 위해서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야. 알았지? 알았니? 네, 그래서 저 녀석 자 한번 해볼까? 김동민 씨, 점근선 찾아보자. x는 얼마? 그렇지. 하나 더. y는 얼마?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k 값이 양수야 함수야?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원점 주변을 지나니까 0을 한번 넣어보자. 0, 얼마를 지나? 양수야 함수야? 양수. 0, 양수를 지나니까 요런 점을 지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지나도록 그림을 그려보자. 삐용. 삐용. 자, 그러면 지나는 4분면 어떻게 돼? 1, 4분면 지나고 있네. 2, 4분면 지나고 있네. 3, 4분면 안 지나네. 4, 4분면 지나고 있네. 그래서 니은은 참이야, 거짓이야? 네, 참 아니죠. 4, 4분면으로 바꿔야죠. 됐죠? 그리고 기억 같은 대칭성은 점근선의 교점을 물어보니까 보자마자 참 나오고. 그치, 은교씨? 은교 안 왔니? 안 왔구나. 자, 디귿.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 뭐야? x절편. x절편을 찾아보세요. x절편 어떻게 찾아? y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지. 0이 되도록 하는 x 한번 찾아봐. 알았지?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고. 그래서 지나는 4분면으로 보통 바뀔 거야. 그리고 아까 보기 54번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4번과 5번 너무 똑같은 얘기라 대칭성 2개 물어보는 거는 사실 잘 안 나오고, 2개를 동시에 물어보면서 또는 직선 2개를 동시에 물어보면서 보기 하나를 살짝 바꾸는데, 그래 봐야 지나는 점 찾기라서 그냥 넣으면 성립하는지 보는 거, 그런 걸로 바뀔 거라 너희들이 이런 문제는 얼마 만에? 30초 만에 확 풀고 지나가세요. 알았죠? 알았죠? 네. 네. 자, 하나 더 가보자. 자, 그래서 옆으로 가봐. 62번에 뭐 있어? 지나는 4분면 찾기. 요런 거 이제 잘 하라고. 알았지? 네. 자, 60번 풀어보세요. 이 참수에서 너무 많이 했던 거야. 그치? 그치? 네. 식을 보고 그래프 완성하기. 자, 쉽다, 그치? A는 얼마야? 그렇지. B는 얼마야? 1. 그렇지. 뭐야? A와 B를 뭘 물어보는 거야? 점근선 물어보는 거니까 식을 보면서 바로 대답할 수 있겠지. 물론 형태 자체를 분모의 차수 내리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그거 말고 바로 x는 a, 점근선 찾자. 뭐야?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얼마? x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 다음 하나 더. y는 b, y는 b. 자, 저기에서 y에 대한 점근선 어떻게 찾아? x의 개수의 b. 답은 얼마? 1. b는 얼마? 1. 됐죠? 그래서 답은 얼마야? 빵. 3번이네요. 빵 3. 자, 66번으로 갑니다. 역시 중학교 때 했던 이차함수에서 너무 많이 했던 거. 이번에는 뭐? 그래프를 보고 식 완성하기.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PQ. PQ가 뭐야? 점근선. P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Q는 얼마? 그렇지, 똑똑하구나. 잘하네.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 비슷한 문제. 좀 문자가 많아진다, 이제. 몇 번으로 갈까? 67번. 기기. 68번 할까? 8번. 그래, 68번 해봐.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재밌지.
더 자주 나오고.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지? 누가 썼나? 어제 2학년에 쓴 그건가? 은영이 이제 막 내 책상 막 뒤져. 지가 선풍기 꺼내서 쓰고 막. 선배랑 가만. 응? 쌤이 의미자. 걔? 갑을 넘어섰지. 갓이라고 할까? 그래서 번호 언제 받아요? 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뭘 받아요? 어? 번호. 너 모르면 어떡해? 아, 넌 모르면 안 되지. 그 반에 합류하고 있으면서. 아 스트레스 받는다. 쌤 번호도 따요. 뭘 따? 쌤 학생 번호도 따. 뭐래 병신아. 뭐래 이 미친 자야. 학생 번호 따서 뭐하게. 학생이 선생님이 모르고. 내가 학생 번호를 따면 철컹철컹 아니냐? 아 그럴 수도 있다. 이번에 난리더만. 중학교 여교사랑 남자 제자랑 막 와. 뉴스 봤어? 네. 와. 아우 미쳤어. 자 가자. 아무튼 68번. 그것도 중학교면 좀 심하지 않냐? 모르겠다. 아무튼 68번 가자. x 플러스 우리 때도 근데 그런 일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고등학생 때인가 대학생 때 실제 고등학생이랑 근데 꼭 난리가 나는 애들이 있어. 보면은 젊은 여자 교사랑 또는 강사 하원 강사랑 고등학생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일 많거든. 너희들은 어떤 거 같아? 만약에 고등학생이 있어. 한 이쯤 되는 애가 있는데 그 뭐 성별은 뭐가 됐건 선생이 너무 좋아. 또는 선생이 걔가 뭐 아무튼 걔가 좋아하든 뭘 하든 아무튼 둘이 사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떨 것 같냐? 합법인 것 같아? 불법인 것 같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치? 그럴 수는 있기는 할 거야. 그치? 우리 때도 뭐 그런 비슷한 애들 있긴 있었는데 선생을 너무 좋아하는 애들 막 나도 불안하다.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서. 쌤은 안 좋아하시죠? 너무 날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서 큰일이야. 중년. 야, 나 정도면 아직 청년급 아니냐? 중년은 아니고. 쌤은 풍년. 풍년. 아, 그렇지. 풍년이다. 풍만하구만. 자, 가자. 꺼져, 이씨. 68번. 자, 여기서 A를 찾으래, B를 찾으래, C를 찾으래. 자, 그렇지. 다 찾아보래. 자, A는 뭐랑 관련된 거? 그렇지. 점근선 X는 2.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 하나 더. B는 뭐랑 관련된 거야? 점근선. 그렇지. Y는 3. 그래서 어때? B는? 그렇지. 자, 마지막 C는 어떻게 찾아? 그렇지. 지나는 점 하나 더 보자라는 거지. 됐지? 괜히 저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 다 찾아놓고 나서 x에 뭘 넣어봐? 0 넣어봐. 얘가 0,4니까 0,4를 지난다. 넣으면 성립한다. 그래서 0, 0 넣어봤더니 4는 마이너스 2분의 c.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8. 그래서 답은 얼마냐? 마이너스 7이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한번 가볼까? 대칭성 한번 가볼까? 자, 70번, 71번 두 개를 볼 건데 70번은 그냥 내가 할게. 자, 고개 들어. 자, 얘는 그냥 집에 가서 다시 풀고. 자, 70번 문제는 뭐야? 어떤 유리함수가 직선 뭔가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칭이 되도록 하는 직선은 항상 뭐가 될 거야? 기울기는 1. 그렇지. 그리고 저놈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 거야. 그게 뭐지? 점근선의 교점. 자, 점근선의 교점 현재 몇 콤마 몇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2, A. 그래서 그 점을 넣으면 성립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0이니까 A는 얼마? 8. 그렇지? 자, 근데 몇 번 문제는? 71번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문제 자체는 병신. 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데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치? 기울기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거야. 근데 마지막에 기울기는 양수라고 하니까 A는 당연히 뭐겠네? 1. 됐죠? 그럼 B라는 것도 어떻게 찾아줄 거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2,1을 넣으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B는 얼마? 4. 암산도 된다. 그치?
오케이. 됐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땡큐 하고 받아 드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평행이동은 알아서들 하시고요. 아, 아니다. 평행이동 해야 돼. 평행이동 해야 돼. 70 그렇지. 74번 풀어 보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1분. 분 단위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생각할 요소가 꽤 있다는 얘기다, 그치? 예. 내가 근데 2분 이상 주는 거 없지? 네. 다 쉽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전에 말했나 모르겠는데 여기 내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2학기부터 교재는 개독정 사라집니다. 알았죠? 개독정 안 하고 난이도 이제 확 올릴 거야, 주말반은. 마플과 자의를 섞으려고, 두 개 다. 자의도 하고 바꾸는 거예요? 둘 다. 두 건 다. 그런 식으로 난이도 확 올리려고. 두 번은 다 해요? 갑이에요? 둘 다. 어떻게 해요? 학기 중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저희가 베놈은 시간이 남는다면 할 건데 사실 마플 풀고 자의를 풀고 나면 베놈이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베놈은 학교 시험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거거든.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모아놓은 거라서 난이도는 쉬워. 그냥 이제 이 정도가 학교 시험이구나를 느끼는 정도는 좋은데 난이도는 쉬워. 좀 근데 옛날 문제들이라 더 어려운 것들이 좀 있기는 하지. 마플에서 다루지 않고 자에서 다루지 않던 옛날 문제들도 있어서 일단 만들기는 할 거야. 만들어는 뒀고. 근데 풀지 안 풀지는 모르겠어. 너희들이 마플과 자의를 두 권을 하면서 두 권을 다 빨리빨리 숙제도 잘해오면서 다 따라온다 하면은 베놈 넘어가는 거고, 아니게 되면은 자의가 아마 시험 대비 교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 마플도 근데 문제가 많아. 그러면 배움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그래, 해보자. 한번 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교재들은 그리고 자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관련 기출 문제들 쪽이고, 그래서 난이도가 꽤 높고, 마플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수가 워낙 많아서 센보다도 문제가 많아. 마플이 제일 많을 거야 아마. 수학하는 내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마플 시너지. 마플 시너지. 노말 있고 막 그런 그 모르겠어 나도. 그거는 내가 좀 문제를 서점 가서 보고. 친구 있는데 문제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던데. 아 그래? 내가 수학 상 봤을 때는 문제 꽤 많았는데. 파란 색깔 교재. 그냥 초록색만 수학 상? 난 파란색이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아무튼 좀 봐서 보고. 서점 가서 좀 볼 거야. 마플은 내가 사실 마플이랑 교재를 시험 대비 교재나 내신 대비 교재, 일반 수업 교재로 내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 마플 되게 싫어했어 원래. 근데 이 지역에는 잘 맞는 것 같아. 서울에서는 내가 쓴 적이 없거든. 실제 많이 안 쓰고. 근데 괜찮은 것 같았어. 아무튼 자 가보자. 자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어요. 자 가자 고이들아. 자 74번 유리함수에서 여기서 답은 몇 번이냐? 1번. 기억 하나. 자 너희들이 유리함수 말고 1차 함수에서 평행 이동 후 일치 또는 겹친다라는 거, 이동 후에 겹친다라는 거 1차 함수에서 뭐 보고 판단을 해? 기울기. 2차 함수에서 뭐 보고 판단을 해? 2차 함수. 평행 이동 후 겹치나요? 라는 거 뭘 보고 판단을 해? 기울기가 어디 있어 2차 함수에? 꼭지점 아니지. 그럼 이동되면 움직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그렇지.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쵸? 그놈이 똑같은지 다른지. 자, 원은? 벤지름. 그렇지. 자, 유리함수는?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의 그 K값. 그래서 평행 이동 후 겹친다, 안 겹친다를 판단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하세요?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K값을 비교를 해주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쉬워. 디귿만 빼면은 진짜 쉬워. 자, 가자. 그 K값에 의해서 왜 겹친다 안 겹친다를 판단하냐면 K값이 커질수록 점근선으로부터 멀어지잖아. 이동 후에 점근선은 옮겨지지만 점근선으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는 일치해야 평이동 후 겹치는 거거든. 그거 결정하는 게 K의 절대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K를 구하러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자, 지금 현재 K값 얼마? 3이에요. 자, 기억하자. 기억 두 개 쪼개주면은 어떻게 돼? X분의 3 플러스 1. 자, K값 얼마야? 3. 그렇지. 얘는 겹친다 안 겹친다? 겹친다. 자, 두 번째 니은. 니은은 어떻게 돼? X-1분의 분자를 X-1과 마이너스 3으로 쪼개준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뜯어버리게 되면 X-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 자, K값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디귿 가보자. 디귿은 어떻게 돼? 2x 플러스 1분의 위에 역시 마찬가지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바꿔봤어. 자, 얼마 부족해 상수항? 3.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2. 그러면 k값 얼마로 보여? 3으로 보이지. 그럼 애들이 디귿을 맞아요 라는 얘기로 애들이 틀려와. 디귿은 근데 틀린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k값을 찾는다. k값을 썼던 그 표준형의 형태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봐. x-n분의 였어. 분모에 있는 1창의 개수가 1이었어. 그래서 얘도 뭐 해줘야 돼? 작업을 해줘야 돼. 알았지?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셈? 2로 나누셈. 그러면 k값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k값을 찾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즉 분모의 1창의 개수가 바뀌었을 때 뭐 x 앞에 개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이런 거 붙었을 때는 분모 분자를 그놈으로 나눠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그거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알았니?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유리함수에서 최대치수 물어본다. 근데 얘들아, 나랑 이제 수업을 하면은 거의 뭐 세뇌된 거 있지? 자, 함수의 최대치수 찾으래. 뭐 하자? 그렇지. 그래프 그리고 정의의 범위 나타내서. 알았지? 알았지? 근데 최대값이 없는 경우는 어느 경우를 최대값이 없다 그래? 구할 수 없어. 비어 있어서 구할 수 없을 때도 최대값이 없는 거고 계속 올라갈 때도 최대값이 없는 거야. 그럼 유리함수를 그렸어. 근데 정의의 범위가 하필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줬어. 최대값은 여기서 나온다 그치? 최소값은 없어요 라고 해서 최대값은 없다. 최소값은 없다. 뭐 이렇게 답을 쓰는 경우도 있다. 알았지? 알았지? 뭐 혹시나 또 여기서 여기까지 주면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알았지? 자, 계속 갈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유형 10번은 어제 했지? 네. 네. 그리고 합성함수의 경우에는 81번 하나 해볼까? 자, 너희들 합성함수, 역함수 하면서 잘 해왔잖아. 합성함수는 그래프적으로도 물어보고 값을 구해보자 라는 의미로도 물어보는데 쟤는 뭐 하래? F 합성 G의 3, G 합성 F의 3을 구해보래요.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순서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F 합성 G의 3을 구해보자라는 거는 3을 어디다 먼저 넣어봐. G에다가 넣어봐. 얼마 나와? 1분의 4. 4가 나온다 그치? 그 4를 어디에다 넣어봐. F에다 다시 집어넣어봐. 넣어봐 얼마야? 3분의 10? 3분의 10. 그치? 그리고 하나 더 더하자. 얘는 뭐야? F에 3을 먼저 넣어보세요. 넣어봐 얼마냐? 2분의 8, 4, 4. 그걸 어디다 넣어봐? G에다가 넣어봐. 넣어봐 얼마야? 2분의 5. 2분의 5. 둘이 더하면 답이에요. 둘이 뭐 해야 돼? 그렇지, 통분. 20 더하기 15. 6분의 35니까 약분도 안 되네. 오케이.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어때요? 정말 쉽죠? 네. 합성함수 그리고 옆에 역함수 별거 아니야.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자. 몇 번? 85번 기기. 시간 드릴게요. 몇 번이요? 85번. 자, 재우씨. 다른 함수는 역함수 구하기가 힘들어. 그치?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유리함수는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게 너무 쉬워. 그래서 역함수 문제 나왔다 하면 그냥 역함수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치? 자, 그러면 너가 직접 구해보자. 저 녀석의 F 인버스 역함수 구해보세요. 네가요. X 마이너스 A 분의 X. 그렇지. 왜 이렇게 비정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그 녀석이 뭐 하래? 서로 일치. 그럼 A는 얼마냐? 1. 개수비교법. 됐죠? 됐죠?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 너희들이 역함수가 서로 역함수와 F가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는 원래 F가 어떤 놈이었게? 원래 F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에요. 왜?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라는 건데 대칭 이동 후 일치하는 게 대칭이라고 우리가 말을 바꾸잖아.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과 Y는 X에 대한 대칭은 다른 말이잖아. 대칭 이동은 이동을 시키세요라는 말이라면 뭐 Y는 X 플러스 1에 대하여 대칭입니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더라도 일치합니다란 말이거든. 그래서 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어야 돼? y는 x 위에. 그래서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 1,1 a가 1,1이어야 돼서 a는 보자마자 1이 나오기도 해요. 알았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 뭔 소린지 알겠지? 역함수와 f가 일치하려면 원래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하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다? y는 x 위에 있는 거야. 그 성질을 이용하면 편하다고. 알았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됐나요? 네. 우연히 알겠어? 그렇게 푸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거를 스스로 찾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본 거고. 84번은 보자마자 답이 나온다, 그치? 84번. 자, A 얼마야? 마이너스 1. C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렇지. B는 얼마야? 1. 그렇지. 똑똑하구만. 잘한다, 그치? 어이, 너무나도 쉬워져요. 맞나요? 맞나요?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예림씨,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구하는 게 편하다, 어렵다?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편하다. 그래서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면 그냥 역함수를 구하는 게 제일 쉽다 그랬지.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자. 91번 풀어볼까요? 푸는 시간 얼마나? 30초. 너무 적나? 네. 그래요. 30초. 어이씨. 자, 91번. 그렇다고 이 91번의 역함수를 구하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지. 그치? 기본적인 역함수의 성질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얘들아? F를 구해야 되는 거면 F에서 끝내자.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역함수를 구해서 2를 넣을 필요 없이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버리면 돼? 그렇지. F1은 2. 그래서 1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1은 2예요 라는 조건으로 써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써보자. 이게 뭐야? F2네. 왜? F1은 2래매. 그럼 이 안에 있는 얘는 2겠지. F2가 얼마래? 5네. 그럼 어떻게 돼? 2를 넣어봐. 2 플러스 연극하는 것 같다. 대답 좀 해봐. 네. 그래서 옷도 이렇게 입어봐야죠. 연극하고. 자, 그래서 A, B, A, B에 대한 관계식이다, 그치? 연립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너무 기계적으로 무조건 역함수 구하지는 말고. 알았지? 자,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자? 다음 단원. 자, 몇 번 문제를 당신들이 풀어보시냐면요. 몇 번 해볼까? 44번 할까? 47번 할까? 46번 할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 46번 가자. 똑똑해졌구만. 어차피 답정 너인 거 아닌. 내가 몇 번 풀렸냐 근데? 자, 다 됐죠? 얘들아, 뭐 하래? 간단히 하래. 그치? 분모에 뭐가 들어갔어? 루트가 들어간 상태로 간단히 하래. 뭐 하자? 유리화. 또는 분수꼴로 나와 있는 둘을 뭐 하래? 더하래. 뭐 하자? 통분. 근데 유리화하는 과정 자체가 곧 통분이다. 그치? 그래서 얘는 통분 겸 유리화를 한 방에 진행을 했어요. 여기에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해요? 루트 x 플러스 루트 y. 그치? 그래서 분모는 뭐가 돼? x 빼기 y. 분자는 뭐가 돼? 요 녀석의 제곱. 그래서 x 더하기 y에 더하기 2 루트 xy. 됐나요? 네. 자, 가자. 더하자. 자, 그 다음에 뒤에 얘도 마찬가지 분모 문제에 뭘 곱해?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 맞나요? 자, 그래서 또 유리화. 그게 x 마이너스 y가 되고 분자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 그래서 x 더하기 y에 마이너스 2 루트 xy. 됐나요? 자, 그럼 통분 됐으니까 분자끼리 더한다 치는데 얘네들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남는 게 결국 뭐야? x-y분의 분자는 뭐임? 2x 더하기 2y 혹은 이 정도는 묶어놓으면 답이다. 그치? 됐죠? 객관식이냐? 네. 답은 5번이겠네. 됐지?
세린이 너무 지루해서 막 하품 나오고 몸이 비비 꼬인다, 그치? 자,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자. 자, 바로 슝 지나갑니다. 몇 번으로? 49번 별표 쳐놓고 50번도 중요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집에서 풀어보세요. 알았지? 유리함수와 함께 무리함수도 특징 자주 물어본다. 거저 주는 거니까 받아 먹어야 되고. 자, 몇 번으로 슝 넘어가냐면 61번. 너무 쉬운데. 진짜 기기 30초. 자, 답 나왔죠? 이거 뭐 30초도 필요 없잖아, 사실. 아닌데. 뭐 한 10초면 끝나는 거지. 왜? 얘는 A와 B의 부호. 얘들아, 무리함수는 부호 확인하는 게 두 개인데 하필이면 그게 다 A, B잖아. 그치? X의 개수 음수니까 왼쪽이었겠지. 뭐야 저 도둑은 또. 그냥 가져가. 문 요만큼만 열고 손만 넣어서 쓱 하지만 나 그게 더 무서워. 알았지? 너희들도 한 번씩 훔쳐가던데 김세린 씨 동문골. 어? 아, 이 수업을 막 하다가 갑자기 손이 쓱 들어와 있어 봐.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럼 그냥 문양 가져. 어? 그냥 문을 차라리 여세요. 수업 아니 방해도 안 해. 선생들 똑똑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문을 그냥 벌컥 막 시끄럽게만 열지 않으면 돼. 서 계시는 눈은 있잖아, 너희들도. 슬쩍 열면 되지, 그때는. 지금 없잖아, 아무도. 아무튼 가자. 그래서 x의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이었겠다. b는 음수. 자, 루트 앞의 개수 양수니까 위였겠다. 마이너스 a가 양수. a는 어때? 음수. 둘이 답은 1번.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몇 번? 64번.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또는 63번 같이. 하나는 무리함수, 하나는 유리함수. 64번 풀어보세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주면서 A, B, C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유리함수의 개형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 개형을 찾는 데는 부호 정도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A와 B의 부호를 찾아가 보자 라는 얘기다. 그치? 요? 네. 똑똑하구만. 이번 단원이 이번 단원이래. 맞네.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원이 너네들이 성적 올리기 제일 쉬울 거야. 경우의 수만 잘하면. 알았지? 아마 이게 2학기 기말고사가 될 것 같은데 마석고만 제외하면. 마석고는 도대체 왜 그런다니? 왜요? 시험 범위가 너무 개똥이야. 와, 너희 도영이 방정식 어떡하냐. 미치겠다. 저기라고? 아 원방 들어가요. 좋은 거 아니야? 어? 원방 들어가요. 누구? 쟤네들? 원방이 아니라 직방도 들어가. 맞아요. 정과 직선? 절대. 직선하고 직선 거리. 제우 시간 여행이랑. 점과 직선 붙어 들어가지. 지난번에 점과 직선까지 했나? 아 진짜? 점과 직선까지. 너 점과 직선 안 들어간다 했었잖아. 안 들어가. 두 직선의 관계까지만 들어갔었다며. 안 들어가. 응? 아니야. 안녕. 안 들어가. 뭐야, 다른 학교들이? 그럼 난 마석고 마석 여고야? 왜 시험 범위가 달라, 둘이? 몰라요. 어쨌든 아무튼 뭐 그래. 재우가 여고. 자, 64번 갈까요? 자, A는 부호를 그렇지 왼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판단한다. 그치? A의 부호 어때? 음수.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좌표를 보면서 C를 판단을 한다. 그치? 그치? Y좌표를 보면서 C는 어때? 음수. 자, 근데 B는 혼자만 가지고 찾는 거 아니다. 그치? 이 녀석을 너네가 요 X좌표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루트 A의 X 플러스 A분의 B 뭐 이렇게 바꾸던가, 또는 루트 속이 그냥 0이 되도록 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를 찾던가 해서 걔가 왼쪽에 있는 음수. 근데 A가 음수 앞에 마이너스 둘이 만나면 양수. 그래서 누구만 보면 B만 보면 무슨 수? 음수가 되겠네. 그렇게 해서 A, B, C는 모두 음수예요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을 보래?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를 보래. 자, 그럼 여기서 C 가지고는 뭘 판단해? 점근선. 그렇지.
그 다음에 A 가지고는 뭘 판단해? 점근선. 그렇지. 됐지? 근데 얘가 어때? C가 음수니까 양수 쪽에 점근선 X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니까 역시 Y에 대한 점근선도 음수 내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점근선만 보면은 어떻게 돼? 오른쪽에 아래에. 그래서 일단 답은 뭐 1번 아니면은 3번 쪽으로 좁혀졌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 마지막 누구? B라는 놈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지? 지나는 점 하나 넣으면 되겠다. 그렇지? X에 뭘 넣어볼까? 0 한번 넣어볼까? 뭐야? C분의 B. 0, C분의 B를 지나요. 근데 C분의 B가 어떤 수야? B도 음수, C도 음수니까 그렇지. 둘이 뭐야? 양수. 그래서 0, 양수를 지나네요. 요런 식으로 지나가 주세요. 답은 몇 번? 1번으로 넘어가겠다. 그렇지?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안녕? 자, 도둑들이 많아요. 우리 학원에. 그 다음에 뭐 한 요 정도까지만 해볼까? 역함수는 쉬우니까 쭉 넘어가자. 아, 역함수는 조심해야 된다. 그치? 직선과의 교점, 그리고 역함수는 무리함수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 그치? 뭐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됐죠? 자, 남은 시간 잠깐만 쉬었다가 경우의 수만 할게. 순열조합 안 들어가고. 순열조합이 뭔지 설명만 해줄게. 알았지? 마음이 넓구나. 자, 자, 마무리 해보자. 이제 누구로 넘어갑니다. 경우의 수로 넘어갑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순열과 조합 어제 예정대로 순열과 조합까지는 안 넘어가고 딱 경우의 수만 넘어갈 건데, 경우의 수만 해도 많아요. 25번에서 72번까지. 유형이 몇 개야? 11개. 좀 많다, 그치? 자, 그래서 좀 쪼개서 수업을 할 건데, 경우의 수는 너네들이 뭐 방학 때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짜증났던 거 기억날 거야. 근데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요 봐봐. 자, 내가 확통으로 넘어가는 경우의 수까지 같이 설명을 해줄게. 여기 이과 가는 사람들은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확통을 대부분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요새는. 너희 교육과정에서는. 그리고 문과는 당연히 확통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아무튼 경우의 수를 큰 틀부터 알려줄게. 중학교 때 너희들, 유민아, 네. 중학교 때 빠밤, 네. 여기에 1과 2와 3과 4를 이용을 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봐. 한 번씩만 사용할 거야, 같은 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그렇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거기 하나 쓰고 나면은 남은 거 3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남은 거 2가지. 해서 곱할 거야. 그치?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이 이제 4, 3, 2 해서 답은 얼마냐? 24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왜 곱했냐라는 거를 설명을 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중학교 때는. 해봤자 대충 했던가. 그런 곱하기의 경우들을 뭐 할 거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는 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예. 알았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너네가 예를 들어서 아니야. 자, 가자. 너네가 여기서 그래, 그거 해보자. 너네가 동전을 하나 던질 거야. 동전이 있어요. 거기서 동전을 집어 던졌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자, 그럼 동전이 2개가 있어. 거기에서 너희들이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4가지 또는 3가지. 자, 왜? 동전을 2개 던졌어. 근데 만약에 같은 동전이면 어쩔 거고 다른 동전이면 어쩔 거야? 같은 동전이면 어떻게 돼야 돼? 아, 다른 동전부터 하자. 앞면, 앞면, 뒷면, 헤드 테일, 뒷면, 앞면, 뒷면 해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라고 하지. 근데 같은 동전이면 어떻게 돼? 똑같이 앞면, 뒷면, 앞면, 뒷면이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요도가는 다른 경우의 수인 거 알지? 근데 이 2개를 같은 동전일 경우에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게 돼서 이 2가지를 어떻게 셀 거야?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세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라고 하게 되고, 여기서는 4가지 경우의 수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야. 무슨 소리냐면 똑같은 동전이다 보니까
하나가 앞면이 나오고 하나가 뒷면이 나왔을 때 어떤 동전이 앞면이 나왔는지 구분을 못하게 돼. 뭔가 표식을 하거나 10원짜리, 100원짜리 같이 다른 식이라면, 다른 동전이라면 아, 10원짜리가 앞면이군요, 100원짜리가 앞면이군요 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연도에 똑같이 발행한 똑같이 생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하나가 앞면이 나왔다 그래서 아, 왼쪽에 있었던 동전이 앞면이 나왔군요, 오른쪽에 있었던 동전이 앞면이 나왔군요 라는 걸 구분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얘는 그냥 앞면이 하나인 거, 앞면이 없는 거, 앞면이 두 개인 거 해서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하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는 기본적인 약속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구별되는 가지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할 거야. 구별되는 가지수. 으잉? 가지수. 아이씨, 가지수. 자, 그래서 뭐 할 줄 알아야 돼, 너희가? 구별되는 경우들만 개수를 세워줘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 그걸 이제 세웠을 때 다시 아까 돌아가 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집어넣을 때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1이 들어갔을 때랑 2가 들어갔을 때랑 3이 들어갔을 때랑 4가 들어갔을 때 전부 다 몽땅 다 구분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가 들어가요? 4가지가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만약에 1이 하나가 더 있고 1, 2, 3이 있었을 때 10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라고 불러줘야 된다고. 그런 것들 이제 구분을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달라지지. 얘가 만약에 1이 들어갔다면 3가지, 2가 들어갔다면 2가지. 그런 경우는 너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뭐 곱하기 뭐를 할 수 없으니까 2가지로 쪼개서 100의 자리에 1이 들어간 경우, 100의 자리에 2 또는 3이 들어간 경우로 해서 막 쪼개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나중에 너희들이 나눠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아무튼 가지수를 셀 때 그냥 내가 넣을 수 있는 가지수 몽땅 다 세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것들만 세워줘야 된다는 거 잘 참고해 두세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상황 자체가 복잡해져 있을 거예요. 알았니? 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너희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할 줄 안다. 그럼 2가지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을 거야. 그 2가지 경우의 수, 가지수들을 어떻게 할 거야? 더해보거나 또는 곱해보게 될 거야. 오케이. 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언제 더하면 언제 곱하는지를 가볼 건데, 그걸 위해서 내가 용어 2가지만 좀 설명을 하고 갈게. 요 용어는 사실은 언제 등장하냐면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확률로 넘어갔을 때 쓰는 용어이기는 해. 근데 지금 뭐 그 용어 정도 쓴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 어려워지거나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냥 미리 써버리자. 어떤 용어를 쓰게 되냐면 확통 그 확률에서 시행과 사건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거야. 시행은 뭐냐면 말 그대로 행위.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하나 던질게요. 동전을 2개 던질게요. 요 봐. 둘이 마주보고 손잡지 말고. 자, 뭐 하자? 2 주사위를 던질게요 라는 거. 동전 하나와 주사위를 던질게요 라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는 시행이라 불러. 그럼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시행의 한 결과. 시행의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사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도 있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등등등과 같은 식으로 결과 하나를 우리는 사건이라 부를 거야. 그때 합의 법칙에서는 그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라고 부르면 쉬워지지, 설명하기가. 그래서 나는 사건이라는 단어를 미리 쓰고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곱의 법칙은 뭐냐면 사건 A,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또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자, 수학에서 말하는 그리고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nd라는 개념이랑 조금 다르다 그랬지. 우리가 말하는 and라는 거에는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사과 그리고 배라고 했을 때 사과와 배를 몽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그리고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 동시에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치? 함께, 뭐 동시에 또는 연이어 또는 잇따라 라는 말로 하게 될 거야. 교재마다 설명하는 게 다른데 요새는 연이어라는 말을 많이 쓸 거고,
쌤들은 잇따라를 아직 많이 쓰는 쌤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 교재들이 저렇게 표현했었거든. 아무튼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근데 위에는 뭐 있어?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건들을 주로 다룰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똑같이 던진다 치자. 예를 들어서 얘는 주사위를 몇 개를 던집니다. 한 개를 던질 거야. 그런 시행을 했을 때 2 이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얼마? 그렇지. 2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경우의 수는 3. 그렇지. 4, 5, 6 3.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세요? 더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5가지가 답이 되고, 얘는 한번 또 예시를 들어보자. 어떤 예시를 들어볼 거냐면 주사위 A와 B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 동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를 지우자. 얘는 A와 B를 던질 때, 그때 A 주사위에서는 주사위 A에서는 2 이하의 눈이 나오고, 그리고 주사위 B에서는 뭐야?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A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B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둘을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왜? 얘는 한 주사위가 아니라 2개의 주사위니까 A 주사위에서 2 이하가 나오면서 동시에 B 주사위에서 4 이상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곱해가지고 6가지라고 답을 해주는 거라면, 쟤는 한 주사위가 2 이하가 나오면서 동시에 4 이상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둘을 뭐 하세요? 더해주세요 라고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그 문제 다시 한번 가보자. 뭘 예를 들어 볼 거냐면, 아까 뭐였지? 1, 1, 2, 3? 얘를 어려운데 1, 2, 3, 4라고 하자. 자, 여기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볼 거냐면 짝수의 눈이란다. 짝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한번 쪼개볼게. 짝수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야? 끝자리. 그렇지. 1의 자리가, 이건 쓰지 마 예시. 이건 별로 안 좋은 예시야. 자, 1의 자리가 짝수이면은 짝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1의 자리 들어가는 게 2인 경우와 1의 자리 들어가는 게 4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는 쓸 거니까 남은 게 몇 개? 3개. 10의 자리에는 2개. 1의 자리는 2를 넣겠다라는 거, 그거 하나 들어갈 거니까 3, 1 해서 답은 얼마? 6.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 자리 수에서 1의 자리에 4를 넣을게요 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3개, 10의 자리에 2개, 1의 자리에는 내가 4를 넣겠다, 하나 넣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 해서 답은 얼마? 6. 그럼 그 둘을 어떻게 하세요? 더해서 답을 12로 쓰는 거야. 왜? 1의 자리에 2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4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근데 1의 자리를 고르면서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는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골라줘야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는 하나의 시행이 완료가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곱하기로 연결한 거고,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중학교 때는 했었다면, 초딩 때 한 사람 있나? 중학교 때 했었다면 이제는 그거를 좀 쪼개서 생각을 막 해줘야 될 거야. 그럼 진짜 좋은 예시로 하나 들어가 볼까? 네. 자, 가자. 어떤 예시를 하나 들어볼 거냐면, 이거는 뭐 한번 연습장 꺼내서 한번 풀어봐. 써도 좋고. 0과 1과 2와 3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짝수 풀어보세요. 뿜뿜 뿜뿜. 네. 짝수니까 분명히 아까 걸 설명하고 할 걸 그랬나? 아니야, 이미 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1의 자리에
0이 들어가는 경우와 1의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경우를 두 개로 쪼개서 가주면 되겠다, 그치? 됐죠? 그럼 답은 결국 뭐가 나오냐면 아까랑 비슷하게 나올 거야. 달라, 답은. 자, 한번 같이 해볼까? 1의 자리에 0이 들어가는 거, 1의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 자, 아까 문제랑의 차이를 보여줄게. 아까 건 왜 내가 안 좋은 예시라 그랬냐면 1과 2와 3과 4를 하면 짝수 만든다라고 할 때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필요 없지. 어떻게 하면 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되고, 그럼 둘 중 하나를 썼다고 치면 몇 개 남았어? 세 가지 남았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뭘 먼저 생각해놓고 1의 자리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곱해버리면 답 나오잖아, 12. 그치? 근데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왜?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100의 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없어져. 그래서 1의 자리에 0을 썼다면 남은 거는 1, 2, 3이니까 세 가지, 두 가지 하면 6가지 나오는데 얘는 2를 썼기 때문에 0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그래서 몇 개? 네 가지. 둘이 더해서 답은 10가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 다시 앞 페이지로 잠깐 가봐. 179페이지에 그 경우의 수 목차 나오는 거, 요거. 유형들 목차 나오는 거.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면 유형 1번 합의 법칙부터 해서 유형 2번 동시에, 유형 3번 방부동식, 유형 4번 곱의 법칙, 유형 5번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까지는 다 한 거야. 그리고 수형아, 6번에 수형도가 있다, 그치? 그래서 수형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내가 얘기를 할게요. 알았죠? 알았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뭐 하나? 병신 같아. 자, 뭐 하나 남았냐면 거의 유형 7번 이름이 뭐라 돼 있어? 여사건. 여사건이라는 거 하나만 더 사용을 할게요. 자, 이 교재도 나랑 비슷해. 사건이라는 용어를 수학하에서부터 쓰고 싶어. 근데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나?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다른 문제집이나 다른 교과서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이름 자체가 적어도 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부르기도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사건이라는 거는 사실 경우의 수에서 크게 필요한 용어가 아니야.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는 확률에서 다루고 사건이라는 이름을 안 쓰다 보니까 그냥 경우의 수들을 쭉 나열할 때 여사건이 뭔지를 뭘 설명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문제에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문제에서 쓰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데, 여사건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했지. 사건이 뭐였어? 시행의 결과라 그랬지. 근데 사건이라는 거는 뭐랑 똑같은 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집합이랑 완전히 같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실제 사건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 확률 단원으로 들어가 보면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전사건 뭐 하면서 이름들이 막 나올 거야. 그게 전부 다 뭐야? 합집합, 곱집합, 교집합 말하는 거야. 여집합, 전체집합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집합을 보는 거고, 여집합은 뭐냐면 어떻게 하겠냐면 너희들한테 예시 문제를 역시 들어줄게요. 어떻게 해보냐면 카드가 있어. 카드가 어떤 카드들이 있냐면 1과 2와 3이라는 카드가 있어. 아니야, 주사위로 가자.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 몇 번 던질까? 4번. 3번 던지자. 그때 1의 눈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 이런 게 여사건의 문제예요. 적어도라는 말을 포함을 했지. 그럼 너희들은 한번 세워봐. 적어도 한 번 등장하라는 얘기는 한 번 등장하라랑 다르잖아. 적어도 한 번이라는 얘기는 최소 한 번이랑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한 번 1이 나오거나 두 번 1이 나오거나 세 번 1이 나오세요라는 얘기잖아. 그럼 너희들은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 2가 한 번 나오는 경우, 1이 두 번 나오는 경우의 수, 1이 세 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 가지 다 구해서 더해주면 답이야. 근데 그게 점점 횟수가 뭐 늘어나게 되면은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다 더해야 되잖아.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빼버리면 되겠네. 뭘 빼버리면 될까?
1이 그렇지. 1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은 최소 한 번은 나오는 경우의 수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어때?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에다가 그치? 빼자. 뭐를? 1이 나오지 않는 거니까 1 말고 나머지 2, 3, 4, 5, 6 다섯 가지 경우의 수로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빼버리면 돼요. 물론 이게 실제 문제는 아니야.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1이 한 번 나오는 거, 1이 두 번 나오는 거, 1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오는 걸 다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라. 지잖아. 그렇게 푸세요라는 거거든. 그래서 6건의 경우의 수는 너희들한테 어떻게 푸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뭐 하세요? 빼세요. 뭘 빼주세요?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주세요. 라고 할 거야. 알았니? 네. 알았니? 자, 여자가 3명이 있어. 5명 있어. 여자가 5명 있어. 남자가 3명 있어. 아니야, 반대로 가자. 여자가 3명이 있고 남자가 5명이 있어. 걔네들을 일렬로 세울 거야. 경우의 수를 찾아볼 거야, 이따가. 근데 거기에서, 이따가 아니라 다음에. 근데 거기서 여학생은 적어도 2명 뭐 이웃하세요. 뭐 이런 얘기로 나올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뭐 하면 돼? 2명 이웃하는 거, 3명 이웃하는 거 다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여자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버려도 된다 이거요. 알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6건의 경우의 수는 적어도가 있는 것 또는 적어도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게 될 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할 거 끝났어요. 알았지? 뭘 가?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딜 가? 아, 밥 먹으러 가? 난 먹었는데. 자, 가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경우의 수예요. 여기까지 됐니? 네. 됐지? 자, 필기시간 필요한 사람. 없어? 다 썼어? 지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자, 아까 내가 순열과 조합, 그리고 뭐까지? 확통까지 넘어가서 경우의 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내가 좀 보여줄 거라 그랬지. 자,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라는 아주 큰 단어 하나를 배우면서 경우의 수를 처음에 일단 다시 다루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합의 법칙도 배우고 곱의 법칙도 배우고 적어도 또는 여사건도 배우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경우의 수 안에서 하나의 경우의 수가 더 있어. 순열. 그리고 경우의 수 안에 하나가 더 있어. 뭐야? 조합.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다 보니까 순열을 계산할 때도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여사건은 있는 거고 조합을 배우는 과정 안에도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여사건은 함께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얘는 그냥 경우의 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3가지라면 얘네들은 그 합의 법칙을 계산할 때 m 더하기 n, 뭐 m 곱하기 n 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것들을 계산하는 그 m과 n에 들어가는 그냥 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순열과 조합을 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확통에서는 그 순열을 배우게 되지. 조합을 배우게 되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성질이라던가 계산하는 방법들을 좀 다룰 거야. 근데 순열은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는 방식이 2가지. 계산. 그 다음에 성질이 몇 가지? 2가지. 좀 심플해요. 그리고 하나 더. 조합은 계산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역시 2가지. 그리고 성질이 몇 가지? 기본 성질 2가지와 확장된 성질 2가지 해서 총 4가지를 배우게 돼. 성질이 좀 많아져. 성질이 더러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순열 안에서 또 독특한 순열, 조합 안에서도 독특한 조합을 배우러 가는데 그때 들어가는 게 아까 말했던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수학 하예요. 그러면 수학 하를 넘어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면 확통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걸 추가로 배우게 되냐면 순열의 종류들을 그리고 조합의 종류들을 더 배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수학하를 배운 상태에서 확통으로 바로 넘어가면 사실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너희들이 이제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나서 확통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가물가물해질 거야. 여기 있는 내용들. 오케이? 그래서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는 지금 한번 들어놓고 나중까지 잘 좀 기억을 해놔요. 알았죠? 알았죠? 나중에 다른 과목들에서도 많이 등장을 해. 예를 들어서 함수의 개수 이런 데서도 쓰이는 게 다 경우의 수거든. 만들 수 있는, 대응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 대응을 만드는 방법의 수기 때문에. 알았죠? 자, 아무튼 계속 가보자. 그래서 그 순열의 종류들은 뭐가 있냐면 중복 순열, 원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조합도 중복 조합, 그 다음에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얘가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경우의 수라는 파트예요. 알았지? 그렇게 했을 때 경우의 수가 완료가 되는 거야. 대충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대충 알겠지? 그래서 확통에서의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고 수학하에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순열 조합할 때도 항상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마. 경우의 수의 가장 기초야. 알았지? 오늘은 그 기초를 배우러 가는 거고. 알았냐? 네. 계속 갈게요. 그래서 어디로 바로 넘어가냐면 25번으로 쭉 가보자. 자, 25번 어떻게 하자? 서로 다른 유리컵 4가지, 플라스틱 컵 3가지 중에서 하나의 컵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분명히 플라스틱과 유리컵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랬어. 그리고 유리컵 4개는 어때? 서로 다르고 플라스틱 컵 3개는 어때? 서로 달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유리컵을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플라스틱 컵 고르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둘이 뭐 해요? 뭐 해요? 둘이 더해요. 맞죠? 왜? 유리컵이면서 동시에 플라스틱 컵인 게 있냐? 없잖아. 그치? 동시에 고를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거야. 이건 너희들이 생각을 하겠냐? 나중에 풀 때? 안 하고 그냥 전체 7개구나. 7개 중 하나 뽑자. 7가지 경우의 수. 라고 하고 끝낼 거라고. 알았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이거는 좀 너무 문제가 쪼잔하긴 한데 서로 같은 유리컵 4가지, 서로 같은 플라스틱 컵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른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렇지. 혹시나, 알았지? 그런 걸로 혹시나 함정을 심어놓으면 낚이지는 말자. 알았죠? 그러면요. 아니에요. 그래. 왜? 앞에요. 네. 서로 다른 게 없으면 어떡해요? 그때는 서로 다른 것 중에서 뽑겠다라는 약속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런 논란이 있을 법한 문제는 안 만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알았죠? 네. 자, 그럼 하나 더. 얘들아, 서로 똑같은 유리컵 4가지랑 똑같은 플라스틱 컵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2개의 컵을 뽑는데 그럼 경우의 수 어떻게 되지? 3가지. 그렇지, 똑똑하구만. 왜? 유리컵 2개, 유리컵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 플라스틱 컵 2개. 자, 그럼 한 번 더 바꿔볼까? 띠용. 답은 몇 가지? 응? 2가지. 플라스틱 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리컵 2개, 유리컵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 됐죠?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기본적인 약속 뭐 있다? 구별되는 가지수들만 다 다른 경우로 세워주는 거야. 알았지? 너무 좀 쪼잔한 문제기는 해서 그거는 거의 안 나오기는 해. 한번 만들어봤어, 일부러 쪼잔하게. 쪼잔하니까. 그렇지? 네. 자, 그래요. 쪼잔하니까 31번 풀어봐. 아니야, 32번 풀어봐. 빨리 풀어. 자, 풀었냐? 아니요. 둠빠. 동막골. 1시부터 바로 수업하신대? 네? 1시부터 바로 수업하신대, 친구쌤? 모르겠어요. 몇 시 하는지 못 들었어. 지금 오늘 수업 몇 시냐? 1시. 1시네. 맞아요. 좀 이따 보자 하셨어요. 그래? 어금니 꽉 깨물고 하시지 않지? 좀 부죠 이런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참 우리 학원 선생들 다 이상한 것 같아, 그치? 일단 정상적인 선생들은 없어. 확실한 거는. 쌤이 짱이에요.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막. 피쌤 봐봐. 일단 비정상이잖아. 덩치부터. 진구쌤도 비정상이잖아. 애들한테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학원 선생 중에. 나도 비정상이긴 하지. 맞아요. 그렇지.
수박쌤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수박쌤을 너희가 학년이 높아지고 나서 수업을 들어보면 알 텐데 내가 천사였다는 걸. 자 가자. 34. 어이 어메 우리 귀염둥이들 이런 거 안 한다고 2학년 되면은. 자 가자. 아 뭐야.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2 또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세요라고 하는데 얘들아 요거는 너희들 이거 그래 가자.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다른 말로 2의 배수 몇 개야? 10부터 어디까지? 98까지 가는 짝수들만 세는 거다 그치? 그래서 2의 배수 몇 개야? 40? 46이라고? 45라고? 44? 아이 미친 98까지 가는 모든 짝수는 46 맞겠구나 45인가? 45인가? 아무튼 2의 배수 몇 개야 그래서? 45개냐? 몰라 나도 자 10부터 98까지 가는 모든 짝수들 얘는 2 곱하기 5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6, 2 곱하기 7 해서 어디까지? 2 곱하기 49까지니까 5부터 49까지의 개수들 몇 개야? 45개 아니냐? 아이씨 45개라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몇 개? 30개 그치? 100까지 있는 수 중에서 3의 배수 33개인데 한 자리 3의 배수 369 3개잖아. 그냥 3개를 빼야지. 30개.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야? 75개. 근데 그 중에는 뭐도 있어? 겹치는 6의 배수도 있잖아. 동시에 이제 구별되는 가지수를 세라 그랬어. 2의 배수를 세면서 셌던 그 6, 12 같은 것들이 3의 배수를 셀 때 또 세어지면 너무 많이 센 거지. 중복돼서 세면 안 된다 그랬잖아. 동전 앞면 뒷면과 반대다. 어머 앞면 뒷면과 뒷면 앞면 같은 경우에 같은 동전이면 같은 걸로 세자라고 했잖아.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 되도록 해야지 그치? 그래서 6의 배수를 빼자. 6의 배수 몇 개야? 15개냐? 15개래. 그래서 빼주면 얼마야? 답은 60개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세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더 내가 아니야 일단은 쭉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뭐 해보냐면 34번 중요. 자 가보자. 풀어보세요. 34번 어제부터 손가락에 힘이 없나 분필을 몇 개를 떨어뜨려서 깨는 거야. 서른넷 풀어보세요. 풀었어 강씨. 또 일일이 구해야 하는 네. 자 근데 있잖아 개수만 세면 되지 않니? 네. 개수만 세면 되잖아. 네. 그치? 그럼 수영아 여기서 자연수를 넣을 거야. x에 1 넣고 y에 1 넣고 z에 뭐 넣는지 찾아보고 x에 2 넣고 뭐 1 넣고 y에 2 넣고 z에 뭐 넣는지 찾아보고 이걸 하나하나 다 찾으면 병신이지. 그치? 어떻게 찾아야 돼? 그냥 그만 치고 새끼야. 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너희들이 일일이 넣긴 넣는데 x부터 넣어볼래? z부터 넣어볼래? z를 1 넣고 2 넣을 때 수가 확 커지니까 x의 경우의 수들이 좀 적을 거 아니야. y도 경우의 수가 적어질 거고. 그럼 일단 첫 번째 z부터 세워볼 거예요. 그치? 네. 그러면 있잖아 z에 넣을 수 있는 거 1 넣을 수 있지. z에 넣을 수 있는 거 2 넣어볼 수 있지. z에 넣을 수 있는 거 3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 z까지는 4는 안 된다. 그치? 그럼 일단 패스. 그럼 이제 y로 가보자. y는 1 넣어줄 수 있지. 그러면 x는 알아서 자동으로 아무거나 넣으면 되지. 남는 거 다. 그치? 근데 반대로 갔다면 그게 5의 배수인지 아닌지까지 따져야 돼서 힘들어져. 이 순서로 가면 쉬워진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셀 필요가 있다 없다? 안 세워줘도 돼. y까지만 세자. 그 다음에 2 넣을 수 있지. 쭉 갈 거야 얘들아. 자 z에 분명히 5를 넣었어. 근데 내가 18을 만들 거잖아. 얼마 남았어? 13. 얘네들을 13을 넣어주면 돼. 자 13만 생각하면 y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 4까지는 넣어줄 수 있겠다. 그치? 5는 안 돼요. 왜? x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자연수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치? 하나 더.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z에 2를 넣었어. 10 만들어내 10.
그러면은 x랑 y끼리 해서 뭐 만들면 돼? 8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y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네 가지. 여기서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여기로 가자. z에 5를 넣었어. 얼마야? 15.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 얼마? 3. 근데 얘가 개수가 뭐야? 3. 여기 1 넣어주면 얘가 0 나오니까 얘는 돼, 안 돼? 안 되네. 답은 몇 가지? 6가지. 이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뭐 자연수든 정수든 그건 상관없이 이제 뭐 하자, 뭔가 더해서 뭐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찾을 건데, 방정식 찾을 건데, 그때 개수가 다 다르면 누구부터? 큰 것부터. 자, 그러면 혹시 차수가 다르면 누구부터? 차수가 다르면 차수가 높은 것부터. 알았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 52다. 그럼 누구부터? x부터. x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네, 기기.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당신들 할 수 있을 거예요. 옆으로 넘어가자. 고배 법칙. 와, 페프. 가자. 41번. 자, 페프에서 햄버거 4개, 감튀 2개, 음료 3개를 팔고 있대. 이때 햄버거, 감튀, 음료를 하나씩 묶어서 세트 메뉴를 만든대. 그치? 자, 그때 만들 수 있는 세트 메뉴의 가격, 개수를 찾아보래. 그럼 어때? 일단 햄버거 하나 골라야지. 햄버거 고를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감튀 골라야지. 몇 가지? 2가지. 음료 골라야지. 몇 가지? 3가지. 콜라, 스프라이트 뭐야? 환탄가? 그래서 둘이 3개를 동시에 골라가지고 하나의 세트를 만드는 거잖아. 햄버거 고르는 4가지랑 감튀 고르는 2가지랑 음료 고르는 3가지를 동시에 고르는 거니까 셋이 뭐 한 거야? 곱한 거야. 그렇지. 알았죠? 알았지? 그래서 답은 얼마야? 24가지요. 내 나이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미치겠다 내가 진짜. 자, 그럼 여기서 몇 번을 한번 풀어보냐면 47번 풀어보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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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입장된 A와 B만 나왔을 때 어떻게 열어요? 어떻게 여냐고? 입장만 가는. 뭔 소리야? 어떻게 여냐니?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운이 신기하게 문? 너네 이거 모르냐? 아니, 문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회전핀이 달려서 이렇게 열리잖아. 그걸 저렇게 기호로 표현한 거야. 문이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연다는 얘기잖아. 뭐라고? 아니 그게 왜 문과 무시 발언을 스스로 하는 거지? 문성합니다 이런 거야? 쌤 그거잖아요. 난 건축가니까 난 많이 봤지. 원래 저렇게 표현하면 안 돼. 더 자세하게 표현해야 돼. 저것도 잘못된 표현이야. 자, 아무튼 계속 가볼까? 얘들아. 자, 그래서 일단 한 문으로 들어가서 다른 문을 통해서 나가는 게 힌트다. 그치? 그러면 들어오는 문이 만약에 입장할 때 이 문이 A나 B였다면 그럼 나갈 때는 8가지. 근데 이런 데로 들어왔다면 나갈 때는 7가지밖에 없네. 2가지로 쪼개야 되겠다. 그치? 첫 번째 어떻게? A, B를 통해서 입장을 합니다. 두 번째, A, B를 통해서 입장하는 거는 아닌 경우로 가야지. 그러면 A, B를 통해서 입장을 하게 되면 경우에서 몇 가지? 입장할 때 2가지. 퇴장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8가지. 곱해서 16가지. 그치? 입장과 퇴장은 경로를 짜는 하나의 경로를 짜는 거니까 동시에 짜야 되니까 입장과 퇴장은 곱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A, B로 입장하는 게 아닌 경우의 수. 입장할 때 몇 가지? 8가지. 퇴장할 때 몇 가지? 7가지. 몇 가지? 56가지. 근데 여기서 A, B로 입장을 하면서 A, B로 입장을 안 하는 그런 이상한 경우는 없지.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본 거니까 둘이는 뭐 해야 돼? 더 해야지. 답은 얼마? 72.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네.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 보자. 뒤로 넘어가 봐. 53번. 자, 6건으로 갑니다. 53번. 뭐야? 풀 수 있겠지? 네.
1이 적어도 하나. 그럼 뭐 하면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1이 없는 거를 빼면 돼. 됐지요? 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990 아니지. 900까지.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9가지.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10가지.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10가지. 900까지에서 빼자. 전체에서 빼자. 뭐? 1 없음. 그럼 어떻게 돼?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8가지.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9가지.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9가지. 곱해서 다 빼자. 됐죠? 됐죠? 가자. 쟤는 900이고 얘는 얼마야? 81에 648? 됐죠? 뭘 5야. 그래서 답은 얼마야? 252겠네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도로망, 약수, 그 다음에 색칠, 지불 방법, 금액, 유형 10번 별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았죠? 네. 별표 치고 옆에 X 표시. 숙제는 아니에요. 알았죠? 유형 10번은 뺄 거야. 네. 알았지? 자, 근데 앞으로 돌아가서 약수의 개수. 65번으로 갑니다. 얘들아, 64번으로 가자. 64번. 64번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지? 네.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해야 돼? 소인수분해 해서 각각의 지수들을 1 더해서 곱하자지. 그치?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 그치? 그치? 초딩 때 하잖아. 중딩 때 하잖아. 소인수분해. 그렇지? 72가 뭐냐? 71을 소인수분해 하라고 해서 2 이러고 있으면 죽는다. 8, 9, 72. 8은 2의 3승, 9는 3의 제곱. 됐죠? 2, 3승에 3의 2승. 자, 그러면 약속에서 답은 얼마야? 그렇지. 4 곱하기 3에서 답을 쓴단 말이야. 왜? 그렇지. 약수의 개수는 다른 말로 약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세요. 근데 약수라는 게 뭐야? 저 72가 가지고 있는 게 2 3개, 3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저것들을, 저 소인수들을 적당하게 알아서 나눠 가져봐. 잖아. 그치? 근데 2는 다 똑같은 3개밖에 없어. 그럼 그걸 가지고 몇 개를 가져가는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만 보면 3개가 있으니까 가져갈래? 안 가져갈래요? 하나 가져갈래요? 2개 가져갈래요? 3개 가져갈래요? 이런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 그치? 4개를 가지고 있었으면 5가지가 되는 거고 5개를 가지고 있었으면 6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야? 1을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보다 하나 큰 거, 개수보다 하나 큰 거. 마찬가지로 3도 2개를 가졌으니까 하나 더 많은 경우의 수로 3을 가져가는 개수를 정할 수 있다. 그치? 안 가져가면 1이라는 약수고 싹 다 가져가면 70이라는 약수고. 알았죠? 그래서 4 곱하기 3으로 해서 답은 10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알았지? 그리고 우리 반 반장 최지우 씨? 아니다. 뭐 우리 부회장이 있으니까. 자, 강수영 씨, 너 탈락. 자, 유형 9번에다가 옆에다가 또는 위에다가 약수의 총합이라고 써놔. 그거 역시 다음 주에 내가 설명해 주기로 했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약수의 총합. 오케이? 몇 명 써놔. 어차피 다음에 필기할 거니까 써놓고 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강수현 씨 알았죠? 아니면 유민이 알았죠? 자, 가자. 그럼 이제 누구 하나 남았냐면 수영아. 수영도가 남았어요. 시간이 안 남았는데?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수형도는 뭐냐면 이거야. 봐봐. 고개 들어봐. 1, 2, 3, 4. 4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봐봐. 자, 4자리 수를 만들었는데 1000의 자리를 A1, 100의 자리를 A2, 10의 자리를 A3, 1의 자리를 A4라고 불렀을 때 AI가 I가 아니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1000의 자리는 1이 아닌 게 들어가고 A2, 100의 자리에는 2가 아닌 게 들어가고 A3는 3이 아닌 거. 그러면은 봐봐. 처음에 1000의 자리 살 때 어떻게 할 거야? 1은 안 되니까 3가지예요 라고 하고 싶지. 근데 그 다음에 A2를 고를 때 몇 가지야? 얘도 3가지예요 하면 안 되지. 왜? 각각의 카드는 한 번씩만 써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A1에 2랑 썼다면 얘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될 거고 3가지가 될 거 아니야. 1, 3, 4 남았는데 셋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1000의 자리에 3 같은 거 썼다면 남은 게 뭐야? 1, 2, 4잖아. 1, 2, 4 중에 2는 10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2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즉 앞에 그냥 곱하기로 계산을 하고 싶은데 여기의 경우에 따라 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수형도를 그리는 거야. 나누는 거야. 아까 누가 말했는데 나누는 거야. 1일 때, 3일 때, 4일 때. 근데 그거를
그거를 수형이 뭐냐면 강수형이 아니라 나무 숫자, 형태로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서 2, 3, 4 나뭇가지 모양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야? 1, 3, 4인데 1, 3, 4 다 들어가도 되지. 쪼개. 여기는 3을 썼으니까 남은 게 1, 2, 4인데 2는 안 되니까 1, 4. 여기는 4를 썼으니까 남은 게 1, 2, 3인데 2는 안 되니까 1, 3. 그럼 그 다음 경우에서 또 쪼개지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개수만 세어서 몇 개요 라고 쓰는 그게 수형도예요. 수형도는 언제 쓴다? 앞에 있는 경우에 따라 다음 경우의 수가 달라지고 여기의 경우의 수에 따라 또 그 다음도 달라질 때 그냥 나눠서 첫 번째 이런 경우, 두 번째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하기엔 너무 많아졌을 때 알았지? 네. 앞의 결과 하나에 따라 뒤에 거 세 개가 동시에 달라지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안 끼치는 그런 경우라면 상관이 없는데 얘의 결과에 따라 얘도 달라지고 얘의 결과에 따라 얘도 달라지고 계속 달라질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문제가 저거. 두 번째가 모자 씌우는 거.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방법의 수. 시험지를 채점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시험지는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 그게 제일 대표적인 수형도고요. 두 번째 대표적인 수형도 72번 별표. 옆에다가 미리 그냥 별표만 쳐놔. 수형도 써놓으면 너무 힌트가 크잖아. 알았지? 72번도 별표. 여기까지 오늘 숙제예요. 유형 10번만 제외하고. 알았지? 네. 오케이. 수고들 많았습니다. 수고는 내가 했죠.